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. 네.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어디일까요? 가장 크게 받는 거? 가장 크게 받는 거. 저는 폐인 것 같아요. 폐. 피부도 그렇고. 심장 아닐까요? 이게 어쨌든 심장. 산소에 대해서 머리. 펌핑을 하니까.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.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. 그래요? 탈모. 정답이 뭐죠, 선생님? 정답은 바로 우리 뇌입니다. 뇌는 우리 체중의 2%만을 차지하는 작은 기관인데 몸 전체 산소 공급의 20%를 사용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데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.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서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이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뇌신경 조직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. 게다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은 손상된 이 뇌 조직은 원래대로 회복이나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즉 이 얘기는 망가진 뇌 조직이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. 너무 무서운 얘기까지 가는데요. 그렇게 따지면. 아니 그런데 앞서 환자분이 더운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운동을 하다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렇다면은 이게 더운 여름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? 맞습니다. 자, 먼저 여름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죠. 네. 바로 그 태양에서 나오는 이 따가운 자외선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. 자외선. 자, 여름철 따가운 자외선 공격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뇌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 뇌에는 회마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새로운 신경섬유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분명히 피부랑 이 머릿속의 회마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. 바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를 타고 다니다가 머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해마의 신경섬유 생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자외선을 피부에 쪼인 쥐와 정상 쥐를 비교했을 때 자외선을 쪼인 쥐의 경우 신경섬유의 양과 신경을 연결하는 이 시냅스 단백질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. 이 말인즉슨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감소하고 건망증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아니, 1년 내내 자외선을 피할 순 없잖아요. 근데 여름에 유독 자외선이 강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해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저도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해서 화장품 좀 적게 바르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. 근데 저도 하는데 최소한의 화장품만 바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을 쬐면은 내 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걸 아니까 자외선 차단제만큼 꼭 바르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. 네, 무조건. 네, 이렇게 건강한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죠. 네. 그래, 맞아요. 이렇게 건강왕이랑은 반대로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. 네. 자, 50대 환자분이셨어요. 이분은요,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제 약을 받으시고 치료받는 분이셨거든요. 근데 이분은요, 되게 이렇게 성실한 환자분이세요. 딱 정말로 약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. 그럼 정확하게 병원에 오세요. 그래서 약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챙겨 드시고, 네, 정말 이렇게 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당이나 이런 수치들이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. 좋아져야 되는데. 네, 그렇죠. 심지어는 검사할 때마다 활성산소 그리고 염증 수치가 항상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물어봤죠. 그랬더니 환자분이 자기가 약은 정말 잘 먹는데 술이랑 담배를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아도 술, 담배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약 효과도 별로 없고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, 약 잘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나 술, 담배는 끊고는 못 산다 이러면서 그냥 제 말에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. 그분이 이제 더 이상은 저희 병원에 못 오셨습니다. 네, 왜냐하면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계속 하시고 결국에는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이분이 뇌경색이 생기셨어요. 그래서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
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관절염이나 장염, 뭐 췌장염 같은 거는 생각해 보면 염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염증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얘기했던 환자는 염증 때문에 뇌경색까지 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매치가 잘 안 됩니다. 사실. 네, 사실 뭐 그렇죠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뇌경색이라는 질환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뇌경색은 뇌에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이제 뇌 질환이 생기는 거죠. 자, 이렇게 뇌혈관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.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은 혈관 내피에 또 상처를 일으키기도 해요. 이렇게 상처 난 곳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면은 자, 사진처럼 피떡, 네, 혈전, 끈적끈적한 덩어리인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렇게 혈전은 혈관을 막아서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막으면은 뇌경색 생기는 거고,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막으면은 심근경색, 협심증으로 정말 급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뇌 건강을 지키려면 혈관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, 그런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 뇌가요, 혈관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. 뭐냐면은 여러분들 뇌 직접 보신 적 없죠? 저희는 이제 뇌를 이제 한 번씩 다 직접 보는데 이 뇌 자체가 그냥 이렇게 꺼내 놓잖아요. 그러면은 이 형태를 유지를 거의 못 해요. 진짜 흐물흐물 두부보다도 더 말랑말랑하거든요. 톡 찌르면은 그냥 푹 들어가요. 굉장히 약한 조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뇌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다지만은 이 뇌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많은 제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뭐 염증 뭐 그 정도는 하고 이렇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염증 관리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뇌에 지금 염증 얘기도 많이 나왔고, 그다음에 뇌 건강 관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. 이러한 염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혈관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,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39%에서 중증 이상의 동맥 경화증을요, 35%에서는 세동맥, 가는 동맥에 경화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한 절반이 넘는 환자에서 혈관 병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대조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59%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사실 저희 엄마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지금 집에 계신 지가 지금 10년째 좀 넘거든요. 근데 한쪽이 지금 편막이 오셨고 이제 약간 언어도 약간 어눌해지시고 약간 불편하게 계시는데 솔직히 엄마랑 1분 통화하는 게 너무 꿈이거든요.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고 엄마랑 이렇게 빨리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가 지금은 아직까지 긴 대화를 못하는 편이니까 응 이 소리만 하니까 너무 그 소리가 너무 그리운데 엄마가 치매 진단까지 받으면 너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한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점이 가끔씩 생각나고 마음 아파요. 네. 아유,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는 게 겪는 본인도 힘든데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 모두 다 같이 힘들게 하는 병인 것 같아요.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지금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치매라는 병 자체는 내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치매가요, 그냥 본인의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옮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. 실제로요,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요, 자녀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은 72%가 증가를 해요. 특히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려 80%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치매 가족이 치매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요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울감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.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 중에서요, 최대 65%는 우울감을 느끼고요, 최대 50%는 불안감을 경험하는데 이는 일반인들보다
2배에서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해요.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을 숨겨진 환자, 임박한 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.